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액션 피규어 로보톤 카 시그네처의 크시 건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꺼내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가 공개가 됐습니다. PV까지. 그래서 한창 제작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리뷰를 하기 위해서 꺼내왔습니다. 채널 초기에 리뷰를 했었는데 재리뷰를 하게 됐고요. 해서 카 시그네처 카토키 하지메 씨가 그린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피규어화를 했었던 옛날 픽스 라인업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카 시그네처와 로보톤이 콜라보를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브랜드죠. 그래서 발매 초기에 이제 크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2013년 1월에 혼웹으로 예약을 시작을 했고요. 6월에 발송이 됐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10,000엔, 국내에서는 따로 정식 예약을 받진 않았었기 때문에 국내 정가는 없고요. 그치만 10,000엔이라는 가격 치고는 덩치라든가 이런 게 좀 만족스럽긴 합니다. 의외로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들어있는 마킹이 있어요. 습식 데칼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직접 붙여줘야 한다는 점이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긴 했습니다. 전 따로 작업하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점수 10점 만점에 8점 줄까 합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크시 건담의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큼직하니 역시 보는 맛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걸로는 스케일 감이 안 오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로보톤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약 144분의 1 스케일 정도 됩니다. 자, 실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HG 퍼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HG 퍼스트 같은 대략적인 144 스케일, 이쪽은 144분의 1 스케일. 같은 스케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이즈감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할 수 있죠. 얘가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나중에 HG나 이제 MG가 나오면은 사이즈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진짜.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역시 얼굴 부분이 나중에 리뉴얼판이 나오는 만큼 얼굴은 그렇게 잘생기진 못했네요. 눈매랄까? 이런 부분이 좀 별로예요.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보면 좀 나은데 밑에서 정면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눈이 벙쪄 보인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좀 어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 자체가 애매하죠? 네. 그래도 부분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라던가 나머지 부분들은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는 게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페이스 슬릿 자세히 보면은 아시겠지만 뚫려 있는 겁니다. 이거 따로 도색이 되어 있거나 몰드가 파여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몸통 부분, 윙 부분이나 이런 게 좀 같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가동을 시켜주면 안쪽에서 덕트가 드러난다거나 그 옆에 노란 색깔 부분이 있다거나 그 외에도 이제 파츠 분할시켜 놓은 부분이라던가 피규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광 마감은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부분 도색되었거나 파츠가 전체가 도색되어 있는 거는 양이 적습니다. 몸통도 그중 하나인데 지금 노란색 파츠는 거의 다 이거는 다 파츠 분할되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립하는데 양이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10,000엔이 정도 되는 게 이해가 되는 수준이죠. 자, 이번엔 팔! 앞뒤로 이제 어깨 장갑 자체가 달려 있습니다. 앞뒤로 디테일도 심심하지 않은 편이고요. 몰드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직접 먹선을 넣어주지 않는 이상 따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노란색 포인트는 부분 도색으로 되어 있고요. 어깨 위쪽에 이제 빔사벨 파츠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들어 올려 보면은 안쪽에도 이렇게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래도 이런 디테일 찾아보는 맛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깨 안쪽에는 또 다른 날개 같은 어깨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도 이제 파란색이나 노란색은 이제 부분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 안쪽에 이제 미사일 런처가 달려있는 형태인데 팔뚝 끝에 있는 이 노란색도 일단은 부분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적인 부분들.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부분 도색된 걸 더 찾긴 힘들고요. 그나마 이런데 안쪽? 이런 거? 네, 어깨 장갑을 살짝 드러내 보면은 어깨 프레임도 보입니다. 가동하는 포인트라든가 좀 밀집되어 있는 게 좀 있죠.
그리고 골반 부분 역시나 이 노란색 포인트는 다 부분 도색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입체감은 꽤 좋습니다. 몰드도 많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은 것 같은 디테일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쪽 스커트도 마찬가지 부분 도색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몰드가 많은 건 좋은데 먹선이 없다는 거. 예전에 이제 카토키시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피규어 중에 픽스 라인업이 있는데 그쪽은 먹선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안 되어 있었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다리 쪽 볼륨감이 꽤 큽니다. 예, 종아리 쪽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많고, 이쪽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생긴 몰드도 여러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심심하지 않게 또 몰드가 처리가 되어 있는 등 부분 도색된 버니어도 보이죠. 확실히 다리 쪽은 큼직큼직해서 보기 좋습니다. 끝도 뾰족하고 노란색 부분 도색 깔끔하게 되어 있고 등등등. 보는 재미도 있지만 역시 보는 재미는 이 뒷모습입니다. 날개도가 달려있고, 그리고 어깨 뒤쪽도 보이고 알록달록하고 좀 더 다채로운 색상이 보이는, 그리고 포인트가 좀 많이 보이는 형태죠. 어깨 뒷부분도 이런 덕트 부분이라든가 노란색 포인트도 여럿 있고, 날개 부분 쭉 뻗은 형태와 함께 이제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쫙 펼치면 날개가 뒤로 뻗어지거든요. 이런 모습도 좋고, 안쪽에 버니어 파츠 역시 부분 도색되어 있는 등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뒷모습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뒷모습 이렇게 보면 또 이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죠.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동은 어떨까요? 가동 특성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이 돌아가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좌우에 거대한 윙 유닛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뒤통수를 보면은 뒤통수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더 걸리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앞부분도 좀 걸리긴 하지만요. 그래도 나름 숙이는 거라든가 드는 거는 어느 정도. 드니까 되게 못생겼네. 네. 해서 네, 이렇게 가동은 목은 어쩔 수 없고, 어깨 부분이 좀 복잡한데 관절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깨 장갑 자체는 앞뒤 파츠는 기본적으로 볼관절 연결입니다. 그리고 어깨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좌우로 꺾이는 기믹도 있고요. 앞부분은 자체로도 이렇게 좌우로 꺾이는 관절이 있지만 움직이는 데는 가동폭은 좀 제한적이네요. 그리고 각각의 어깨 파츠는 이렇게 앞뒤로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빔사벨 수납부도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꺾이도록 되어 있거나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바깥쪽에 있는 관절은 볼관절, 그리고 안쪽에 프레임 쪽에 축관절로 앞뒤 가동이 가능합니다. 관절이 굉장히 많아요, 어깨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깨를 옆으로 들 때는 볼관절이 크게 들리는 것도 있지만 이 날개 부분이 위로 올라가서 팔을 들 때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팔뚝 자체도 회전을 해주고, 그리고 팔꿈치 단일 관절로 90도 정도 꺾이는 것 같지만 이 상태에서 또 팔꿈치 아래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이 하나 추가로 들어가 있죠. 굉장히 많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도 만족스럽게 회전을 해줍니다. 큼직큼직하게 해주면서도 가슴 가동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앞뒤로 또 꺾이는 기믹을 가지고 있죠. 가동 포인트가 정말 많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되게 별로일 것 같아서요. 솔직히 덩치가 있다 보니까 스커트도 크게 움직이고 앞뒤로도 가동을 해서 다리를 옆으로 뻗거나 앞으로 들거나 뒤로 뻗을 때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관절 자체는 내부에 잘 보면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헐겁진 않을까 또 걱정을 했으나 전혀 그런 일은 없어요. 허벅지 회전하는 것마저 타이트합니다. 튼튼하죠. 그리고 무릎 역시 좀 가동폭이 좁지 않겠냐 생각을 했으나 안쪽에 실린더 디테일이 보이면서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집니다. 상상 이상의 가동폭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랬습니다. 발목 역시 안쪽으로 꺾거나 바깥쪽으로 꺾을 때도 크게 움직이면서 뒤로 뻗거나 앞으로 굽힐 때도 많이 움직입니다. 발바닥도 따로 움직여서 엄청 많이 움직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무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거, 기본 무장인 빔 라이플. 바디는 회색으로 되어 있고 포인트로 진한 파란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테일은 몰드가 좀 심심치 않게 들어가 있는 정도긴 한데 센스 있게 좀 이제 손잡이 뒤쪽에 이런 꼬랑지 같은 게 달려 있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좀 세 보인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드.
유일하게 도색 포인트가 넓고 많은 파츠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란색 포인트들은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노란색 마찬가지. 앞부분의 회색과 빨간색 역시 다 도색입니다. 그러니까 전면부는 원래 다 하얀색이었다는 뜻이죠. 나름 도색 파츠이기 때문에 보는 맛은 있습니다. 그럭저럭 무광도 잘 도포되어 있는 것 같고 나쁘진 않네요. 장착할 때는 이 팔뚝 바깥쪽에 커버를 하나 벗기고 그 자리에 볼관절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볼관절이라 그래서 뭐 헐겁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떨어질 일은 없고, 레일도 있어서 쉴드의 위치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위에 빔사벨이 숨겨져 있죠. 이 바깥쪽으로 해서 빔사벨이 숨겨져 있고, 이거는 역시 빔 파츠를 통해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빔 파츠가 좀 짧아 보이긴 하네요. 얘가 덩치가 워낙 커서 그런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크시는 각종 내장 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머리에 검은색 점이 보이죠? 헤드 발칸, 60mm 발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뚝에 미사일 런처, 팔뚝 장갑을 당겨주면 이렇게 안쪽에 미사일 런처의 디테일이 드러납니다. 기본적으로도 봐도 괜찮지만 이렇게 당겨주면 발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형 미사일 런처, 이 무릎 부분이고요. 이렇게 역시 당겨주면 됩니다. 솔직히 팔뚝이랑 디테일이나 사이즈는 큰 차이는 없는데 무장 이름은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장갑 앞쪽에 이게 바로 메가빔 캐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깨 장갑을 앞으로 전개해서 발사할 수 있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검은색 점 부분에서, 끝부분에서 발사된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뒤쪽 스커트를 전개하면 안쪽에 이렇게 판넬 미사일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판넬 미사일, 양쪽 다 해서 총 10개가 수납되어 있고, 이 판넬 미사일 쪽은 이렇게 별도 파츠가 2개 동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전시하기 위한 스탠드 파츠 같은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하네요. 자, 모든 무장을 장비하면 이렇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실루엣에서 이 발끝으로 내려가는 이 실루엣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발끝이 뾰족하다는 이런 느낌이라든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구성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심플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먹 소니 한 세트, 라이플용 소니 한 세트, 그리고 빔사벨용 무장 소니 한 세트, 거기다가 액션용 편소니 또 한 세트 해서 총 4종류의 소니 한 세트씩 부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판넬 미사일, 빔사벨, 이펙트 파츠, 그리고 스탠드. 스탠드도 큼직큼직하게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 이미 라인업은 끝났지만 픽스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스탠드를 제거해보면 앞부분에 모빌 슈트 건담 브라이트 하사웨이 RX105 크시 건담이라고 써있습니다. UC 105년도 스토리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죠. 기믹은 다른 메탈 빌드라든가 다른 쪽에 들어가 있는 스탠드와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앞부분 높낮이, 위에 높낮이, 각도 꺾을 수 있는 거 등등 기본적인 기믹들을 탑재하고 있고요. 스탠드 조인트가 2개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이 짧은 건 고관절에 장착하는 거고, 큰 거는 백팩에 장착을 합니다. 백팩과 등 사이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스탠드에 아주 튼튼하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줍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친구 구성품 중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오리지널 마킹 습식 데칼이 별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이걸 붙일 수 있는 매뉴얼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이게 매뉴얼이거든요. 자, 앞부분 그냥 파츠 어떻게 낍니다 이런 거 설명해주고, 뒤에 스탠드 어떻고요, 무장 어떻게 끼워주세요 정도고요. 다른 별판 다른 이 매뉴얼이 없고요. 애초에 습식 데칼의 번호도 안 써있다 보니까 사실상 박스 뒷면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사진을 보면서 참고로 붙여줘야 합니다. 솔직히 좀 빡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기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크시 건담은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유닛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엄청 큰 거거든요. 점점 MS가 이제 대형화되어가는 그런
시절인데 그에 맞게 단독 비행이 가능합니다. 건담의 이름을 달고 단독 비행을 하는 거는 크시가 최초예요. 그래서 이 친구 뒤쪽에 윙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고, 그리고 어깨에 있는 빔사벨을 눕힌 뒤에 앞뒤에 어깨 장갑을 들어 올려주고 가슴 장갑도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은, 자, 이렇게 미노프스키 드라이브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고속 이동을 하고 있는 크시도 만들어 봤습니다. 확실히 느껴지는 거라고는 확실히 전개된 이 어깨 장갑과 가슴 장갑에 그리고 날개까지 이게 펼쳐진 뒤에 오는 이 위압감, 이 존재감, 요게 좀 큽니다.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 유독 더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데칼이 붙어 있었다면 더 멋있긴 했겠다. 자, 이번엔 공식 포즈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박스에 나와 있는 이 라이플 사격 포즈, 요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 되게 딱딱한 포즈 같아서 좀 더 역동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시드 포즈 따라해 보도록 하죠. 일단 고개가 많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포즈를 취해 보도록 합시다. 아마 공식 포즈도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확실히 고개 때문에 그 포즈가 그렇게 나온 거네. 분명 라이플을 여길 보고 있는데 시선을 여길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오케이, 살짝 어깨의 각도를 바꿔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포즈 취해봤습니다. 크시의 떡대에 비하면은 뭐 포즈는 수수하지만 멋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보톤 카 시그네처의 크시 건담 리뷰를 해봤습니다. 야, 이번에 성광이 하사의 애니메이션 진짜 기대가 되거든요. 간만에 또 크시 꺼내봤는데, 야, 이게 멋있긴 멋있었구나. 얼굴이 조금 약간 벙찐 거 말고는.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페넬로페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준비 생활 되세요. 안녕! 빠바시! 자,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확실히 잘 나온 물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소 아쉬운 얼굴 조형, 그리고 다소 아쉬운 판넬 미사일 거치, 다소 아쉬운 마킹 좀 다 붙여주지,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리뉴얼 버전 나옵니다. 마이크로 미사일 보드 달고 그리고 마킹 플러스 다 해가지고 그것도 샀죠. 그것도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 또 재밌게 시청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리뷰 점수, 일단 외형 8점 줄까 합니다. 카토키 씨가 그린 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얼굴, 뭐지 이 얼굴은,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8점이고, 그리고 가동 특성 부분에서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튼튼한 관절, 그리고 가동률 좋은 관절들 10점 줄까 합니다. 그리고 무장 부분에서 8점. 개인적으로는 파넬 미사일 한 3개 넣어주고 거치대 몇 개 좀 꽂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은 홈스테이지 따로 사가지고 이렇게 집게 형태 있어요. 요거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매뉴얼에도 이 판넬 미사일은 그냥 자유롭게 놓고 싶은 곳에 두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하나 꼽사리 끼기 하나 넣어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구성 및 기믹 부분에서는 9점. 데칼을 별도로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건 좋습니다. 애초에 붙여서 나왔으면은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치만 기왕 따로 내줄 거면은 데칼의 번호도 넣어주고 그리고 데칼용 매뉴얼도 따로 넣어줬으면 그럼 좀 더 편하게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편의성적인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9점 줄까 합니다. 그래서 총점 8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